자, 일단 이제 우리 예. 평가에서 이제 원가법을 제가 먼저 원가법 요걸 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까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거 원가법은 요까지는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우리 가끔 보니까요, 이 계산 형태 시험이 꽤 많이 나오니까 이건 조금 뭐 뒤에 보더라도 원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282페이지요. 자, 원가법은 열어보자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일단 공식이 만들어진 논리를 좀 설명할게요. 요 건물이 사무실 건물 15층짜리인데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지었는가 하면요, 2014년도에 지었던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뭐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라고, 목적이. 그러면 이때 2004년 실제 지었던 이 시점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보통 건축 시점 또는 신축 시점이죠. 내가 건물 가격을 평가할 목적이 언제죠? 19년도지. 여기 무슨 시점이지? 감정 평가된 가격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이게 기준 시점이 된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제일 먼저 이 건물 짓는 건축비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되어진 만큼 뭐 해야 됩니까? 노후된 거지? 감가하겠다죠? 그렇게 산출된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 적산 가격. 모든 걸 다 더한다. 다 쌓는 거니까. 쌓을 적자거든. 그래서 적산 가격이 나온다고. 나올 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2014년도에 맨 처음에 그 당시 지었을 때 건축비가 보니까 100억이 들어갔대. 근데 벌써 5년 경과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감가되겠지? 감가된 게 30억이라는 게 감가된, 해보자고. 이 건물 가격이 얼마? 70억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 있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말이 맞으면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내가 5년 전에 5개 분양받은 건 절대 현재 5억 이상 주고 팔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논리 따라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얘보다 절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현실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걸 거꾸로 합니다. 자, 만약에 요걸 갖다 기준 시점에 현재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 통해서 다시 만들면 건축비 같을까? 5년 전과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만들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야만 이 건물 만들 수 있대. 근데 벌써 이 감가됐죠? 얼마? 요거 빼면 얼마 됩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20억. 이건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지었던 건축비는 100억인데 지금 팔면 120억 된다, 이 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년 전에 5억에 산 걸 지금 7억 주고 팔 수 있다, 이 말 되겠네. 그 훨씬 합리적 방식, 이 방식 합리적이 있네. 그죠? 그럼 다시 가볼게. 이와 같이 이렇게 평가한 방식, 이게 누구냐? 이게 다른 말로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더라. 예? 근데 이 회계학 평가 결과 가장 큰 단점이 현실과 안 맞더라. 그래서 이런 단점을 고려해서 여기 있는 감정평가에서는 비록 이 물건이 5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현재 다시 만드는 이 가격을 한다고. 그러면 자, 다시 볼게. 요 말 뜻이 뭐야? 실제 지었던 건축비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취득 당시의 가격 또는 장부상 나 있는 가격, 이렇게 쓴다고 쓸 때. 얘는 2014년도에 지었던 비용입니까? 언제 지었던 거지? 그 19년도에 뭐야? 다시 만드는 비용이지.
비용 같으면 뭐지? 원가. 그럼 이제 설명되겠네. 아까 뭐 보니까 우리 원가법의 계산 공식은 장부 가격의 감가한 거요? 아까 공식 보니까 어떻게? 에다가 감가? 요거는 삼각서. 요건 수정 쓴다고. 이 공식 됐죠 아까? 제 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가한 게 이게 원가법이지. 여태 산출된 이 가격이 뭐라고? 적상 가격. 이런 말 나오겠네. 이런 걸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논리상에서. 자, 그럼 가볼게 이제. 공식 갑니다. 제 조달.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가에다가 뭐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 값이 뭐라고요? 이제 공식 한 개, 이 앞에 있던 한 개 해결했어? 했다고. 그 이때 자, 제 조달 원가 가지고 묻는 게 세 개 마시면 안 돼.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개념 묻는 거. 자, 이 개념 그냥 암기하지 말고 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요 말 뜻이 뭐예요? 다시 요거 그냥 번역해. 만드는 비용이지. 그 중요한 건 요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쟤란 건 다시는 언젠데. 언제? 여기 중요하다고. 그 항상 시험 내면은 무조건 뒷말은 아예 보지 말고. 하여튼 뒤에 보면 뭐 재치란 비용 등등 말 나오거든. 다 필요 없어. 뒷말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나오거든 절대 현재 시점, 건축 시점 뭐 등등이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무조건 무슨 시점 쓴다.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해.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드는 비용인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 두 개 있습니다. 복조원가, 복사, 복제 또는 복성 이렇게 쓰게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말 대치, 이렇게 대체원가 쓴다고 쓸 때.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이 개념 다시 한다고. 흰 분필 복사하면 흰 게 나옵니까? 노란 게 나옵니까? 이게 복사예요, 복사. 복사, 복제, 복조. 대치란 건 흰 거 대신 노란 거 쓸 수 있지. 자, 다시 해볼게 이제. 우리 학원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 학원 건물이 건물이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때 쓰던 똑같은 자재가 현재 있을 수가 있겠지. 다시 할게. 요 형광등 요거 있죠. 요거 똑같은 시장에 살 수 있지. 요 산업비용은 복사원가입니까? 즉 복제원가입니까? 아니면 대체원가요? 저 똑같은 산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복사, 복제원가라고. 근데 이런 형광 지금 이거 안 판단 말이에요. 요거 대신 보니까 시장에 이런 거 LED가 나와 있어. 요거 샀어. 똑같은 거 아니지. 비싼 거지. 여기 뭐라고? 구분되죠? 자, 다시 할게요. 이 건물 짓는데 똑같은 자재를 통해 다시 만드는 거야. 여기 복사라고. 근데 그런 자재가 없네. 없으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기하고 비슷한 최신식 자재를 통해서 이 건물 짓는다. 이게 대체원가라고. 그 원칙은 복제원가 써야 됩니까? 아니면 대체원가 써야 돼? 원칙은 5년 전에 지어진 건물 아니야? 원칙은 똑같은 자재 써야 되죠. 근데 그게 그런 자재가 없으면 뭐 써야 됩니까? 대체원가. 구분되죠? 고려하시면 안 돼. 그럼 결국은 복사라는 건 물건이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 대치란 건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기하고 비슷한 비싼 거.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오면 중요한 건 효용적인 측면. 적 측면에 있는 물건이라고. 자, 결론. 나오거든.
이런 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요 말만 봐. 그러니까 효용이 나왔을 때만 대치고 효용이 아닌 건 몽땅 다 복사 복제를 보시라고. 됐죠? 그러면 이때 자 다시 보세요. 요 건물 지었지? 지었죠? 그 노후된 거면 뭐 해야 돼? 감가 우리 감가제 좀 다른 감가는 3개 있어요. 물리, 기능, 경리 3개 있어요. 요 3개 있는데 요 3개를 감가이 되는 원칙인데 이때 특정 한 개는 감가를 못 하게 돼 있다고. 자, 이건 우리 아마 1월 달 제가 설명했던 건데 이 말은 얘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와 그다음에 경제 감가 있죠. 요걸 모두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말고 요 말씀하면 돼. 대치원가는 물리적 감가와 그다음에 경제 감가는 하되 꼭 한 경우만 기억하시고 기능적 감가는 절대 못해.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이럴 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갈 건데 요것만 암기하시라고. 안 되면 이 말의 결국은 얘는 모두 감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건물 짓는데 중요한 건 누가 짓는 걸 근거로 할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같은 일반인데 10명이 있죠. 10명이 이 건물 지으면 건물 짓는 건축비 다 같을까? 비전문가 지으면 편차 클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끼리 지으면 건물 짓는 비용 거의 비쌀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짓는 비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어? 무조건 전문가한테 도급 건축할 걸 기준한다고. 건축. 도급을 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얘도 일정한 이윤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이윤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적정 이윤 또는 개발 이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건 예목입니다. 예목. 그러면 자, 이 건축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건축비는 당연히 우리 건축비는 건축비를 구합니다. 건물 짓는 건축비에다가 그다음 뭐가 있는가? 우리 건물 질 때 반드시 인허가 구청가죠. 인허가 비용 들어가지. 그런 게 보통 부대 비용이에요. 이 부대 비용 합이 뭐냐? 곧 이게 건축비는 공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건축비는 정상적인 건축비가 중요합니까? 비정상입니까? 뭐 써야 돼? 정상 같은 말이 뭐냐? 표준적 이 말이에요. 근데 표준적 건설비는 크게 3개 들어갑니다. 자, 실제 이 건물 짓는데 투입된 비용이 있죠. 자재비 같은 것, 노동비 같은 거 있지. 이런 게 보통 뭐냐? 직접 비용. 직접 비용. 그다음에 이 건물 질 때 옆에 어떤 사무실 등 운영해야 되거든. 이건 직접 투입된 비용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간접 비용. 그다음 중요한 거는 항상 보니까 누가 짓는 걸 근거합니까? 예목도 들어가야 되지 비용 속에. 그죠? 그래서 적정 이윤 또는 개발 이윤도 뭐 한다고? 포함되는데 이 공식을 지금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니까 제 조달 원가서 이거 포함돼 안 돼? 이 속에 이거 포함해 안 해? 그 말만 기억하시라고. 그 말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용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요. 이 말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282페이지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제 조정권 나 있죠? 개념 보니까 항상 무슨 시점. 그거만 기억하셔야 돼. 종류 보니까 복조원가하고 대체원가 있지. 우린 대체원가 마시면 안 돼. 무조건 효용 나오면 대체원가. 또 기능적 감가 절대 할 수 없다. 대체원가일 때는. 그다음 밑에 3번에 보니까 기준은 항상 뭐 있어? 도급 건축이죠. 그래서 밑에 그 주의가 있죠. 그 말 기억하셔야 돼. 그럼 잠시 보세요. 건물주가 직접 이 건물 건축한 경우는 보세요. 건물주 이 건물 건축한 경우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누구 몫인데? 그죠? 없지만 항상 뭐를 기준한다고? 도급 건축을 기준하기 때문에 비록 건물주가 직접 건축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제 조달원가 속에 뭘 포함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말. 반드시 포함돼. 그 당구장 표시 그거라고. 주의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자 D장에 284페이지. 자 거기 1-1번 가볼게. 기준 시점에 조달원가에다가 감가수정 나 있죠. 이게 무슨 법? 적산법. 원가법. 1-2번. 자가 건설의 경우 제조원가는 항상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는 거죠. 무조건 도급 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 조달원가 속에는 그 표준적 건설 의미 없습니다.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돼 안 돼. 무조건 포함시켜 무조건. 1-4-1번 갑니다. 거 가보니까 대체원가 나 있지. 무슨 감가하지 말라고? 기능 감가 뭐대? 1-4-2 가볼까요? 동일한 뭐 나 있어 뒤에. 효용 나 있지. 나 있어 무슨 원가? 대체원가. 1-4-3 갑니다. 4-3 가보니까 오래되어서 건물이 오래돼서 복성원가. 복성원가 뭐냐? 다른 말로 이게 복사. 복사 다 같은 말이야. 복제원가를 구하기 어려운 게 뭐 쓴다? 대치원가죠. 요거까지 마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나올 말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할 거 이제 다시 칠판 보시고요. 우리 보통 감가상각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까? 감가수정을 많이 씁니까? 그죠? 그 상각과 수정은 뭔가 지금 차이가 있다 이 말이네. 그죠? 상각이란 말은 결국은 회계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이 수정은 결국은 평가에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다는 보지 말고 한 4개 또는 3개만 3개를 보시는데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원가법 나면 무조건 얘는 시험 뜨게 돼 있어. 100%. 그래서 자, 기초 내용 연수 어떤 걸 중점 둘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실제 감가액과 일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관찰 감가법을 인정할 것인가? 세 번째, 경제적 감가를 갖다가 요거 묻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래 지금 할 목적이 평가를 할 목적입니까? 회계할 목적입니까? 평가하면 요거 비교하는 순간 얘를 좋게 말하겠냐고. 응?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를 무조건 까게 돼 있어. 그 말이 뭔가 하면 이거 보세요. 얘는 이거 안 한다는 거야. 까니까. 이거 좋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한다는 거야. 그래 가시라고. 자, 다시 이제 가볼게. 이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볼래요? 상각과 수정이 구분된 목적이 사실 먼저 이겁니다. 사용 연수를 뭐로 쓸래 중요하다고. 회계는 우리 세법 배우지. 네? 회계는 세법에 따라간다고. 즉 법률적 내용 연수를 쓴다고. 감정평가는 경제적 내용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할게요 제가. 자, 다시 요 기초부터 할게. 어디 가는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회계는 얼마 금액 가지고 감가한 결과가 이 75 가격이 나옵니까? 얼마 가지고? 얼마 금액 가지고 감가니까 70억 나왔냐고. 이 기초 아니야? 100억짜리 감가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감정편 얼마 가지고 감가한 결과 120억 나왔습니까? 이거지? 그럼 얘가 기초 아니에요? 얘는 취득원가를 근거로 했고 얘는 뭘 근거로 했다고?
예, 요거만 하시면 돼. 그래서 항상 보니까 감가 해결한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얘는 취득 원가 또는 뭐라고요? 장부 가격까지 감가했으니까 남지만 거꾸로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요걸 가지고 감가하더라. 요 중점은 큰 의미 없습니다. 요건 결국은 좀 더 하겠는데 경과연수에 관심이 있어. 원래 법률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얘는 현재 남아있는 잔존연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요것 때문에 여기서 목적이란 게 딱 나와. 목적이란 게 나온다고. 자, 다시 할게. 보세요. 이 말입니다. 법이란 말과 이 경제는 제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일단 저기 있는 잔존과 그다음에 경과를 따져볼게. 해결한 건 이미 너 몇 년 썼다? 몇 년? 5년 경과되었네. 그래서 5년 경과된 거에 대해서 감가니까 30억 감가돼. 여기 관심이 있다고. 응? 아니 경과된 연수 중요하니까. 이미 감가된 액이 중시된다고. 감정평가 이건 의미가 없어. 앞으로 얼마 남아있네 기간이. 얼마 남아있는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가격이 얼마 될까 관심 있다고.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해결한 건 이미 감가된 액을 중시한다고. 거꾸로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 잔존 가격을 중시한다고. 그래서 가볼게 이제 이 말이거든요. 목적을 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취득 원가를 갖다가 적정하게 배분, 즉 원가에 대해서 비용 배분. 이 목적이라고. 근데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그 결과 현재 얼마 가격이 된다. 현존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라고. 자, 요건 안 되면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큰 의미 없고 사실은 이런 거는. 자, 이제 설명드릴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갑니다. 자, 보세요. 벤츠란 차가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업무용이고 한 개는 뭐 있습니까? 사장이 타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이걸 샀는데 사가지고 1년을 딱 타보니까 탄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업무용은 5만 탔어. 얘는 4만 탔답니다. 둘 다 보니까 법률상 10년 후에 이 물건 폐차 처분한다 라고 말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실제 한번 물어보자고. 자동차 폐차 처분할 때 탄 키로수가 중요합니까? 탄 연수가 중시됩니까? 키로수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30만 되면 폐차 처분한다죠. 30만. 여기에 뭐냐? 경제적 내용 연수야. 경제 실제 탄 연수라고. 그러면 가볼게 이제. 이게 매년마다 똑같이 탄다면 어쨌든 업무용은 6년 후에 폐차 처분하겠지. 그죠? 얘는 7.5년 되면 폐차 처분하게 되죠. 한 7년 할게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 여기 이제 경제인데 이게 경제. 여기 경제예요. 따라서 회계는 법률적 연수를 중시한 반면에 감정평가는 실제 탄 키로수 중시된다고. 그러면 회계는 뭐라 했습니까? 너 이미 보니까 1년 탔네. 요걸 중시한다고. 응? 감정평가 앞으로 5년 남아있네. 요걸 중시한다고. 표현 자체가. 그러면 얘는 감가된 액이 중시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그 결과 남아있는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곧 이게 목적.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갑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는요. 회계에서는 둘 다 몇 년 경과되었지?
되면 탄 키로수 다른 거지. 다르다 할 때 무조건 감가 이건 똑같다고. 왜? 탄 키로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 요 두 개 다 중고 시장 내놓으면 가격이 똑같을까?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지 분명히. 이게 다른 경제의 경제. 그러면 해결은 실제 감가가 일치합니까? 물건 둘 다 똑같이 감가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일치하냐고? 안 할 거 아니야. 평가는요? 요 키로수가 따지는 거지. 일치하겠지. 다시 해볼게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비록 업무용은 6년 후에 이 물건이 폐차 처분되어진다 하더라도 법이란 건 남아있는 개인도 계속 10년 동안 감가한다고. 예? 네, 감정평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즉 여기 있는 감가 수정은요 6년 후에 폐차 처분하지. 그거 즉시 뭐야? 감가는 종료된다고 이게. 이거 이해되는 것이 이제? 그죠? 그다음 관찰 감가. 관찰 감가는 평가사는 네가 가서 한 개 한 개 확인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있나면 감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실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물을게. 법이란 건 고지 가서 이 벤츠가 어디에 찌그러졌냐 아니면 여기 몇 킬로탄이 확인할 필요 있습니까? 법이란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나왔으면 책상머리 딱 앉아 날짜만 딱 계산하겠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뭐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이거 확인해야 되지. 몇 킬로 탔니? 어디가 하자가 있니? 다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 감가니까. 그래서 관찰 감가 인정돼 안 되고 차이라고. 그다음 마지막 요거. 자 제가 좀 딸 건데 우리 감가가 3개 있죠. 물리 감가는 껍데기 하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능 안에 있는 내부 하자 있는 거지. 경제는 주변 환경 관련된 거지. 그죠? 그럼 이제 보통 자동차 평가할 때 감가 상각이야. 부동산 평가할 때 감가 수정이거든. 그럼 자동차란 건 그 차가 강남에 있던 여기 있는 창원에 있던 가격 차이 있을까? 없지. 그 주변 환경 고려합니까? 안 하면 경제 감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차 껍데기에 대해서 우리 그건 저기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차 자체가 찌그러졌대. 이건 물리 감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어떤 기계등 손상 발생 이 기능 감가지. 그러니까 차란 건 물리하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있지만 외부 환경은 못하는 거지. 그 결국은 얘는 물리와 기능은 하되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란 건 건물이란 건 물리 감가되지. 이 건물 노후가 됐어. 물리 감가 맞잖아. 또 화장실 부족하대. 저기 있는 뭐 있으면 주차장 부족하대. 이 기능 감가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고려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감가 수정은 물리, 기능, 경제 모두 한다.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딴 게 있지. 경제 감가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되는 거지. 공통점 뭐야? 물리와 기능은 둘 다 하는 거야. 네? 요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요.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두 번째.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거 다시 보세요. 우리 생각해보죠. 제일 먼저 이 두 개 차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다음 감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해서 이런 차이가 있네. 그다음 뭐합니까 이제? 하자가 뭐가 있지? 하자윤 파악해야 될까 이제. 그래서 하자윤이 크게 3개 있는데 자 감가윤 3개 있습니다.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또요? 하나 더요. 요건 주로 묻는 이 말입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없습니다. 어디 속에. 그러면 자 물리란 건 아까 있죠. 껍데기에 단 문제. 주로 이런 말입니까? 굳이 이건 뭐 암기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손, 마모, 훼손 같은 게 있죠. 이 대충 감 잡을 수 있죠. 경제란 건 나하고 주변 환경 아닙니까? 환경이 되어진 결과 뭐 이거 뭐냐 인것 뭐 지역이란 말이란지 지역, 뭐 환경, 또 뭐 인건 뭐 이런 말 나오지. 그럼 저는 경제 아닙니까? 근데 이 기능 감가는 실제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책엔 딱 3개만 있어. 그 3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요거 세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건물과 부지가 어울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설계 또는 설비 있지가 어떻게 된다. 이건 전부 다 기능감가.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신형이다 구형. 신형 구형인데 구형이 그만큼 뭐 있으면 이건 약간 뭐 좀 다른 거지 형태거죠. 그 이게 다른 구형은 형의 구식화 이 말이에요. 이게. 요거 세 개 망가하시라고. 근데 특히 얘를 시험을 제일 많이 내. 토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다.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대지 면적은 5만 평인데 건평은 10평. 요 말하는 거지. 그러면 원칙은 뭐죠?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까? 별개. 근데 별개면 결국은 토지 건물이 어울리지 않으면 이건 사실 무슨 감가입니까? 이건 무조건 원칙은 경제. 그거잖아. 근데 우리 항상 부동산 학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갖다 분리하지 않고 복합 부동산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이게 하나로. 그럼 이건 내부성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건물과 부지가 어울리지 않는 건 무조건 이건 전부 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정리해 볼게. 여기까지 하셔야 돼. 자, 갑니다. 예. 자, 284페이지 2-21부터 2-1 취득 가격 남이건 감가상각 제조원가 나오면 감가수정 2-22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나면 감가상각 그 다음에 제조원가에 대해서 뭐 적정가격 곧 현정가격이거든 이 말 나오면 감가수정 그 다음에 2-23 갑니다. 감가수정할 때 뭐 있습니까? 내용연수는 감가수정이지. 이거 보세요. 수정은 뭐 쓴다고? 경제지. 상각은 뭐 씁니까? 법률.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내용연수 뭐 이 물건 몇 년 쓴다 이 말 뜻이 그거라고. 그 다음에 5척 갑니다. 2-24 평가에서 기업 회계에 준수하고 있는 법률적 규정과 상관없이 이 말 뜻이 뭐야? 감정평가는 이 기업 회계학에 쓰고 있는 법률적 내용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경감에 따라 건물의 실질적 가치 하락이 뭐냐? 경제적 내용 연수 이 말이에요 이게. 그 표현 자체가. 됐죠? 경제적 내용 쓴답니다. 2-25 갑니다. 2호는 보니까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대상부동의 시장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면 대상부동산이 어떤 걸 기준합니까? 제조원가를 유효 같은 말이 경제적 내용 연수로 감가수정한다. 그 다음 2-26 갑니다. 관찰 감가 인정은 수정이지. 그죠? 인정하지 않는 건 상각이지. 그 다음에 2-27 감 딱 나오면 무조건 그 속에 경제가 있냐 없냐 확인해. 경제적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이건 감가 수정이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다음 밑에 있는 3-11 가보니까 대상부동 자체와 상관없는 어떤 외부적 환경이지. 이거 무슨 감가? 경제. 3-12 갑니다. 자, 인간지역 또 부건 환경 있다 말라 있죠. 이거 무슨 감가? 경제지. 자, 3-2번 갑니다. 설계 설비 분량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제가 마지막 한 개 할게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이에요. 나 이제 하자 요인 파겠지. 네? 감가 해야 될 거 아니 이제. 그래서 이걸 세 번째 감가수정. 감가수정 방법. 요 제목을 꼭 제목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자 보세요. 우리 저기 있는 물건 보니까 지금 4년 경과되었죠.
그죠? 2014년도 증걸 현재 2019년 평가할 목적이니까. 그러면 4년 동안 경과된 걸 감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사용된 연수를 감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엉터리가 될 수 있어 사실은. 잠시만요. 그러면 내용 연수를 감가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5년 전에 분양받은 거야. 801, 802, 803, 804호가 뭐 똑같이 5년 경과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감가액 같아야 된다고. 그거잖아. 똑같이 5년 경과되었으니까. 근데 실제는 그 각각의 물건마다 관리 상태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반영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 있는 걸 보완해서 나온 게 근데 3개 있는데 앞에 했던 관찰 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환원법. 자, 여보세요. 말뜻이 뭐냐 할 필요 없어. 그냥 제목만 기억하라고. 제목만. 이게 뭐냐 시험 맞네. 그냥 잠시 관찰 감가는 평가사가 실제 와서 확인한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분해라는 거 이 말이에요. 분해란 말은 쪼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이 건물 감가할 때 통으로 감가하지 않고 물리, 기능, 경제를 분리해서 감가하는 이 말 뜻이라고. 원래 뜻은. 근데 그런 거 알지 말고 그냥 요 4가지 방식 제목 기억하시라고. 근데 요 내용 연수에 감가수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액법, 정율법, 3번째 상환기금법.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요 2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꼭 기억하시라고. 정액법과 정율법만큼은 정확히 내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암기하자면 생각해보면 정액은 동일한 뭐요? 금액을 감가하는 거지. 그런 정률은 동일한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자, 요거 제가 여기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요 예를 통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물건 가격이 10억인데 이 물건 10년 동안 쓸 수 있다 해보죠. 건물인데 이럴 때 매년 감가액이 얼마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감가된 게 매기마다 다 더하면 누계액이 되겠지. 그죠? 남아있는 가격이 무슨 가격이죠? 적산가격. 자, 첫 번째 우리 여기 있는 정액법. 정액법은 현재 이건 그냥 간단하게 가볼게요. 간단하게. 자, 일단 정액법은 현재 제가 흰색 할게. 10년 후에 남아있는 금액이 없다라 가정을 둔다면 자, 매년 감가되는 건 총 몇 년 기간? 총 10억이지. 그럼 매년 얼마씩 감가되지? 이게 정액법이지. 그러니까 누계된 금액은 1년째 뭐요? 1억. 2년째 합이 얼마요? 2억. 3억 이 되겠지. 남아있는 거면 1년 경과됐을 때 1억 감가됐지. 빼주면 얼마 됩니까? 9억. 그 다음에 2억 빼주면 얼마? 8억. 그 다음에요? 이래 되겠네. 이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률은 동일한 비율로 감가하는 거예요. 동일한 비율로. 자, 정률은 제가 있죠. 이렇게 할게. 매기마다 감가율이 20%씩 감가된다 해보죠. 20%씩. 그러면 자, 여기 10억에 대해서 20% 얼마 감가된 거요? 2억이지. 누계액 2억이지. 남아있는 그게 얼마요? 빼주면 8억 되지. 1년 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8억 남아있지. 항상 이 정률법은 중요한 건 매년 감가액은 미상한 잔액이야. 응? 미상한 잔액에다가 여기 정률 비율을 곱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8억에 20% 얼마요? 1억 천이지.
합이 얼마 됩니까? 빼주면 얼마 6억 4천 되겠지. 그 다음에 2년 말에 6억 4천 남아있어. 또다시 20% 빠지는 거지. 그래서 1억 2,800, 4억 8,800, 5억 1,200 되겠지. 이런 게 계속 빠진 방식이 뭐냐? 정률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개념, 이걸 통해 개념 마시면 안 돼. 그럼 이때 보니까 자, 이걸 아셔야 돼. 매년 감가액과 감가 누계액,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매년 정액법 매년 감가액이 똑같습니까? 매년 감가액 정액법 같지. 그러니까 일정하다, 동일하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 보세요. 첫해 2억, 그 다음에 1억 6천, 그 다음에 1억 2,800이지. 점점 줄지고, 그죠? 자, 이건 체감한다. 누계는 보니까 정액법 1억, 2억, 3억, 4억 계속 올라가지. 올라는 여기 있는 이 누계되는 금이 똑같은 금이 누계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조심할 건 얘는 비례하여 증가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요 앞에 반드시 말 붙습니다. 정비례. 똑같은 금이 누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률법은 첫해 2억, 그 다음에 3억 6천, 그 다음에 이 4억 8,800인데 이 누계된 금이 같습니까? 차이가 있지. 원래 2억이면 4억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되는 거 아니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비례하여. 이래 가시라고. 마지막. 주로 어디 많이 적용되는가면요. 정액법은 건물 또는 구축물에 많이 쓴답니다. 정률법은 기계나 기구 등에 많이 쓴다고. 자, 이건 암기하시는데 이해 안 되는 분은 원래 이런 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자고. 이건 그냥 이해를 돕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특히 여성분들 자기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이 기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빨랫줄 대신 쓰는 기계가 있어. 왜? 있지. 처음에 사면 어떻게 하면 연락이 탑니다. 연락이. 한 달 지나지 매일 탑니까? 그럼 결국 이 말은 초기에는 많이 사용한 거 아니야. 많이 사용한 만큼 감가액이 많이 될 것이고 많이 탔으니까 나중에 탑니까? 안 타면 감가액이 줄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면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한 개만 딱 할게요. 상환기금은 나중에 제가 그거 논리 한번 설명할 건데 이건 무조건 이 말 나야 됩니다. 상환기금 항상 이자가 존재해. 그럼 참고로 이자에 이자를 더해주는 게 무슨 이자? 복리지. 그러니까 복리이율. 이 복리랑 이 말은 이자를 더한다. 이 말은 이자에 더한다. 이게 축척이에요. 축척. 그러니까 일본식에서는 축척이래요. 축척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 재투자율. 재투자율. 어쨌든 자 잠시 이 말 딱 나오지. 난 무조건 이 글자 나와야 돼. 이런 글자. 이 글자 난 무조건 이건 상환기금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상환기금을 한번 설명드리는데 요거 외에는 시험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안 되면. 요거 굳이 암기하지 말 때 하여튼 이자랑 이 말 나오지. 이따 말에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된다고. 얘는 절대 이자가 없어. 자, 요거까지 했던 거 이제 마지막 문제 두 개 풉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요. 자, 285페이지 보니까 4-1열요. 4-1열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자고. 자, 231 다시 2-3일. 2-3일요. 자, 가볼게요.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감가상각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내용은 감가수정 방법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볼래요? 이거 보세요. 아니 보세요. 똑같은 물건인데 정액법과 정률법을 달려면 가격이 같아. 아니 같은 물건인데 정액과 정률 분명히 달렸지 않습니까? 가격이 같냐고. 다르지. 그 말이 이거라고. 2-3일이라고. 되었죠? 그 다음에 2-3 2는 동일한 내용에서 부동산에도 건축 방법, 관리, 유지 상태에 따라 감가 정도는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 보시고 이제 4-1을 갑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건 우리 한번 물어보자. 계산 등이 훨씬 더 편리한 게 정액입니까? 정률법입니까? 정액법이지.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이게. 그거 줄 끊어오셔야 돼.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 정액법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 아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차가 있으면 많이 탄 날도 있고 적게 탄 날이 있잖아. 그러면 정액법 매년 똑같이 감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 보니까 관찰 감가 붙은 거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뒷말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에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계산 등이 편리하다. 가장 큰 단점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뒷장 가볼게. 4-1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률법은 첫 해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점점 주는데 칠판 보시고요. 보세요. 감가율은 매년 몇 프로? 똑같은 거 아니야? 다만 감가액만 다른 거지. 그 점점 감소하는 거지. 그 항상 나오거든. 감가액만 달라진다는 무조건 이건 감가액이야. 감가율이 아니고 감가는 똑같이 20% 쓰는 거 아니야. 그죠? 액이란 말과 율을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액은 점점 감소한다. 감가율은 같은 겁니다. 4-13 갑니다. 자, 연간 감가 일정하다 이건 정액법이지. 연간 감가에 체감한다 이건 정률법이죠. 그 다음에 4-14 거기 딱 읽어보시고 무조건 나오거든. 거기 이자 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자 딱 나오지. 무조건 이거 상환기금법. 다른 거 읽지 말라고. 됐죠? 네, 그거까지 마시라고. 그거까지만. 자, 제가 일본 두 개 이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저기 수익을 빼버렸습니다. 요거까지는 하시라고. 나머지 제가 한 거는 저 뺀 건 뭐인가 하면 물건별 감정 평가와 가격 공시 제도는 이건 5월 달 가면 싹 다 할 겁니다. 그때는. 그 내용 워낙 쉽거든요. 자, 그래 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첫 진도인데 오실 때 여기 천재와 그다음에 요약집 있죠? 요약집 만들고 오시고. 우리 요약집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요약집이 되어 있어요. 앞에 각각의 장마다 앞에 필기 노트 딱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저기 뒤에 보면 여기 부연 설명이 있거든. 이 말은 뭔가 여기에 이해되면 뒤에 부연 설명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그로 돼 있거든.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연 설명 이 말은 이걸 좀 쭉 풀어 설명된 거라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기본서 가야 된다고.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했던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한 거 뒤에가 뭐 있습니까? 또 부연 설명돼 있고 거기 이해 안 되면 기본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스면 다음 주 오실 때 거기 있는 요약집하고 그다음에 천재만 들고 오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